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멀티모달 AI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전 AI는 뭐 텍스트나 이미지 이렇게 하나만 주로 다뤘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여러 종류 데이터를 막 동시에 이해하는 AI. 이게 왜 중요해지는지 그 핵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멀티모달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름 그대로예요. 여러 멀티 형태, 모달.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여러 형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뭐 텍스트는 기본이고요. 이미지, 또 소리 같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넘나들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면서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단순히 그냥 데이터 여러 개 합치는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멀티모달 AI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술적인 특징이 있고 우리 삶을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그 핵심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들 사이에 숨겨진 어떤 관계 같은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깊은 통찰력, 이걸 얻는 데 있는 거죠. 관계 파악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진 딱 보고 그 상황을 글로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미지 캡셔닝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이미지 캡셔닝 혹은 반대로 글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기술. 아, 텍스트 주면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요? 그렇죠. 텍스트 이미지 생성 기술. 요즘 막 GPT-4o나 달리 이런 모델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주 뜨겁죠. 이런 모델들이 바로 그런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냥 사진 보고 고양이 있네 이게 아니라 햇살 아래서 졸고 있는 노란 고양이 이런 식으로 훨씬 풍부한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복잡한 걸 가능하게 하려면 뭔가 기반 기술이 탄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그 각 데이터마다 사실 고유한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뭐 형식도 다르고 품질도 다를 수 있고. 네, 그렇죠. 텍스트랑 이미지는 완전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해서 뭐랄까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해요. 시너지요.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딥러닝, 신경망 구조가 쓰이고요. 또 각기 다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좀 다듬고 합치고 하는 그런 처리 기법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아주 방대한 양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 데이터셋이 없으면 학습 자체가 안 되겠군요. 네, 그렇죠.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멀티모달 AI만의 좀 두드러진 특징, 이걸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 보니까 세 가지를 딱 짚어주던데요. 이질성, 연결성, 상호작용.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이질성, 헤테로지니티라고 하죠.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종류가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텍스트, 이미지, 소리, 형태도 다르고 품질, 구조 다 다르죠. 네. 그래서 통합이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근데 그 이질적인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이어주는 거, 그게 바로 연결성, 커넥션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정보지만 뭐랄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아, 보완적인 관계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단순히 정보만 합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의미나 기능이 탁 만들어지는 거. 그게 바로 상호작용, 인터랙션입니다. 상호작용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영상 속 인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 표정, 목소리 톤, 또 실제 하는 말 내용. 이걸 다 같이 봐야지 숨겨진 진짜 감정이나 의도를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아, 표정은 웃는데 목소리는 차갑다거나 뭐 그런 거요? 네, 그런 거죠.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걸 상호작용을 통해 파악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특징들이 실제 기술로는 어떻게 구현돼서 쓰이고 있나요? 사례 몇 가지만 좀 더 들어주시죠. 아까 잠깐 나왔던 이미지 캡셔닝이나 텍스트 이미지 생성 말고요. 이미지 딱 보여주고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답하는 거. 네. 본 것 같아요. VQA라고 하던가요? 네, 맞아요. 비주얼 질문응답, BQA 기술인데요. 이것도 시각 정보랑 언어 정보를 동시에 이해해야만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그 자율주행 분야에서 쓰는 센서 퓨전 기술.
이건 진짜 중요해요. 센서 퓨전이요? 네.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이 서로 특성이 완전 다른 센서들이잖아요. 네, 종류가 많죠. 그 센서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융합을 시켜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훨씬 더 정확하고 또 안정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와, 그럼 안전이랑 정말 직결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질적인 데이터를 연결하고 상호작용시켜서 안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능 개선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필수적인 기술인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쓰인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 의료 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료 기록 같은 텍스트 데이터, 또 유전자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아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어떤 질병의 패턴을 찾아내거나 진단 정확도 자체를 높이는 그런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와, 데이터의 상호작용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요즘 챗봇들 더 똑똑해졌잖아요. 네, 많이요. 그것도 그렇고 미디어 콘텐츠 생성이나 보안 감시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 분야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이 멀티모달 AI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술이 발전했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점점 더 사람처럼 되어가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훨씬 더 깊고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인간하고 컴퓨터가 소통하는 방식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거고요. 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잠재력이 정말 크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에서 특히 기대가 되시나요? 특히 그 생성형 AI 발전이랑 맞물려서요. 로봇공학이나 스마트 시티, 아니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 정말 큰 혁신을 이끌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멀티모달 AI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지금은 주로 시각, 청각, 텍스트 정보를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AI가 여기에 더해서 촉각이나 후각 같은 우리 인간의 다른 감각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AI는 우리한테 또 어떤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까요? 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